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난번에 EOS-R을 들고 홋카이도 다녀온 리뷰 영상 보셨나요? 여행 가거나 야외 촬영을 나가고 하면 사실상 영상과 사진을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영상은 아무래도 모니터링 장비에 결정적으로 ND 필터를 거의 필수로 꽂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모드만 바꿔서 사진도 찍고 그러기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홋카이도 가서 EOS-R을 서브 사진용 카메라로 가지고 다니면서 참 잘 쓰고 또 사진 촬영 용도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EOS-RP 출시 소식을 듣고 속으로는 내심 P가 프로이기를 바랬지만 파퓰러의 P라고 해서 영상 특화 바디는 언제 나오는지 살짝 아쉬움도 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더 가벼워지고 가격도 저렴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풀프레임을 접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EOS-RP는 EOS-R의 파퓰러 버전, 즉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기능과 가격을 낮춰서 출시한 보급형 라인입니다. 스펙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얻게 된 장점도 있는데요. 바디 사이즈와 무게가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딱 보자마자 눈에 띄는 헤드 부분은 13mm가 줄었고요. 무게는 SD카드와 배터리를 포함해서 485g으로 EOS-R보다 175g이나 줄어서 무려 26.5% 이상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에 EOS-R은 딱 미러리스 같다? DSLR보다 가벼워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EOS-RP는 정말 미러리스라고 해도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요. 저는 특히 EOS-RP를 사진용 서브캠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게야 뭐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죠?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라 저한테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는데 손이 만약에 좀 크신 분들은 새끼손가락이 따로 놀아서 그립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F 마운트는 EOS-R에서 소개가 되고 아직 많은 렌즈군이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지난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캐논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화각의 렌즈군을 갖고 있는 EF 렌즈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어댑터를 잘 갖추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초에 미러리스 풀프레임 치고는 렌즈 마운트 부위가 정말 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EF 렌즈 사용 시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뭔가 입을 하고 엄청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확실히 어댑터 사용하고 할 때 안정감은 좋더라고요. 원래 목적에 맞게 서브 카메라로서 휴대성 좋은 단렌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서 영상 특화된 버전이 나오면서 함께 쓸 수 있는 전동 줌 베이스의 렌즈들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바디가 이렇게 얇은데 마운트 놓고 센서 놓고 그리고 뒷부분은 스위블 액정까지 들어갔잖아요. 정말 좁은 공간에 촘촘히 잘 넣어준 것 같아요. 디얼 캐논, 앞으로도 바디가 아무리 작아져도 스위블 액정은 절대 빼지 말아주세요. 센서는 6D-M2와 동일한 262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바디의 풀프레임이라니 싶은데요. AF도 캐논이 자랑하는 듀얼 픽셀 AF가 탑재되어 있고 전체 4779개의 포인트를 통해서 가로 면적의 88% 영역에서 AF 검출이 가능합니다. EOS-R이 5655개였는데 특별히 이건 다운그레이드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화소수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포인트 숫자도 감소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커버하는 영역을 보면 88%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캐논의 이 AF 시스템은 정말 써본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요. 빠르면서도 울렁거림 없이 매끄럽게 이동을 하고 또 그게 터치 디스플레이와 맞물려서 즉각적으로 트래킹과 AF 포인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EOS-RP는 가벼워서 셀카도 종종 찍는데 스위블 액정으로 보면서 터치 디스플레이로 초점 설정하고 촬영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완전 유용합니다. 비디오 성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사진만큼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EOS-R의 다음 모델이 메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려나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풀프레임 첫 카메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서 가볍고 저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영상 촬영 스펙을 보면 4K 24프레임, FHD 60프레임과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유튜버 리뷰어들이 불만을 내고 있는 게 4K 24프레임을 넣어주면서 왜 FHD 24프레임을 뺐냐 하는 포인트예요. 사실 4K에서는 캐논의 듀얼 픽셀 AF 시스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FHD를 메인으로 쓰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데 차라리 4K를 완전히 빼고 FHD에 24프레임 옵션을 넣어주는 게 제품의 포지셔닝 관점에서도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배터리도 EOS-R과 같은 걸 썼으면 했는데요. 경량화를 위해서 용량이 좀 줄어든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진 찍는 용도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기는 하지만 영상 찍는 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직접 사용해본 EOS-RP는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랐던 게 EOS-R이 5마크 미러리스 버전이라면 EOS-RP가 6두막 정도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사용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DSLR에서 처음 100D를 썼을 때의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캐논의 EF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고 저렴한 바디로 100D를 출시를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첫 DSLR로 또 서브 바디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EOS-RP는 풀프레임이라고 해서 플래그십 혹은 준 플래그십의 포지셔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가격도 캐논의 풀프레임 바디 중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소니의 A7 마크 3가 좀 너무 비싸지만 초기에 A7이 처음 출시됐을 때의 가격보다도 저렴합니다. 즉 EOS-RP는 첫 풀프레임 카메라로서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모델이면서도 또 서브 카메라로서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친구들에게 첫 번째 풀프레임 카메라로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또 저같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SNS 정도가 아니라 블로그까지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면 서브 카메라로 추천해주기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막 사용을 해본 거라서 더 열심히 촬영해보고 또 재미난 이야기들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보이겠지? 보이지 않을까?